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지나가기가 무섭게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오늘도 픽업 예정이라 또 한 짐 무겁게 가방을 싸고 있어요. 삼각대 대신 이케아 핸드폰 거치대를 챙기는 중입니다. 절약과 미니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저처럼 미루면 됩니다. 월토는 대기가 길어서 서두르는 편인데 너무 서둘렀네요. 오늘은 신선 27차 네 번째 진료일입니다. 지난 진료 때 난포가 다시 보여서 4일 뒤로 진료 예약이 잡혔어요. 오늘도 혈액 검사를 먼저 하고 초음파를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피검 결과와 비교해서 난포가 자라는 게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니까 확실히 공난포 확률이 낮아진 것 같아요. 최근 제 시험관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난포가 잘 자라지 않더니 올해 초에 생리까지 끊어졌었죠.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식단부터 운동, 영양제까지 전부 재정비하고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한약까지 먹기로 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그 뒤로 생리도 다시 나타났고 한약을 두 번째로 먹을 무렵엔 난포도 보였으니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진행한 거라 무엇 때문이다 단정 짓긴 어렵지만 한약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습관은 작년 11월부터 바로 잡았지만 오히려 생리는 끊어졌고 한약은 3개월 정도 만에 난포가 나타났거든요. 제게는 한약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8개월 만에 26번째 채취에 성공했는데 휴식 없이 바로 시작한 신선 27차에도 채취할 만한 난포가 보인다니 좋으면서도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체열하고 나왔는데 오늘 시술이 밀려 있어서 3시간 뒤에 오라고 하네요. 와, 6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진료까지 4시간을 기다려야 하다니. 집에 다녀올까 하다가 그냥 카페에 왔어요.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에 편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었습니다. 요즘 영상에 대한 고민도 좀 있거든요. 갈수록 채취는 힘들어지고 병원에도 주 1회 정도밖에 안 가니까 영상 분량이 안 나와서 고민입니다. 샐러드가 없어져서 새로 나온 샌드위치랑 밀크티 주문했어요. 한약 먹으니까 이런 게 좀 단점이네요. 한약 먹는 동안은 식단을 빡세게 하니까 휴약 기간에는 좀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래도 샐러드 있었으면 그거 먹었을 텐데 아쉽네요. 잉글리시 머핀에 클래식 밀크티 주문해서 영국 느낌 내보려고 했는데 밀크티의 당류가 21g인 거 또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당 없는 차 종류 먹어야겠어요.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엔 내내 영상에 자막을 입혔답니다. 여기에 음성도 입혀야 해서 제 영상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병원에서 문자가 와서 급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10시 좀 안 돼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11시 넘게까지 선생님 시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료를 마쳤습니다. 수납할 때 저는 상세 내역을 항상 확인하는데 퍼그베리가 역시 비싸긴 하네요. 그래도 공단 지원받아 본인 부담은 5만 원대입니다. 보건소 지원까지 받으니 오늘 병원비 결제액은 13,000원 정도이네요. 지지난 진료에서 5회에 불과하던 이투 수치가 프로기노바 복용 후 150, 그 다음 220 정도로 쭉 상승 중입니다. 남포도 예쁘게 자라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예쁜 남포에서 건강한 남자가 잘 채취되어 수정, 배양, 이식, 착상의 단계들을 무사히 거쳐 생명으로 탄생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상상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물거품처럼 깨어질 수 있는 꿈이라지만 꿈꿀 때만큼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 약 처방 받았어요. 이거는 멜라엠이네요. 석화딘보다 저렴해서 좋아요. 시험관을 32번이나 진행하는 것이 욕심 혹은 집착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최근 한 댓글에서 알게 되었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악플이란 걸 직접 겪어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그 글을 접하고 받을 상처가 걱정되어 숨기려다 대댓글로 관심을 좀 드렸어요. 시험관을 오래 겪는 사람들은 시험관 그 자체와도 물론이지만 우울함과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울은 떨쳐내려 할 때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늘 곁에 있었다는 듯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제가 많이 단단해졌음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래도 구독자분들과 이 시련이란 포장지를 함께 뜯는 중이라는 생각이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진료는 이틀 뒤입니다. 남포가 예상대로 자란다면 4일 뒤인 금요일에 채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속 채취 가능할까요? 이게 아까 말한 멜라엠입니다. 석화딘이랑 같은 2ml 용량이고 가격은 저렴해요. 저녁엔 스시 뷔페에 왔어요. 나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답니다. 한동안 아파서 운동을 쉬었거든요. 다시 걷기 운동부터 조금씩 해나가려고요. 새벽녘이라 아직 어둑하네요. 요즘 통 관리를 못했더니 체지방률이 다시 28%를 넘었습니다. 다시 관리 모드 들어가야겠네요. 오늘은 신선 27차 5번째 진료일입니다. 달력을 보니 생리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네요. 어렵게 키우는 중이지만 그래도 남포가 자라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8개월이 넘게 남포가 보이지 않던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에요. 오늘도 체열하고 대기하러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수요일이라 대기가 길지 않은 편이었어요.
지난 진료처럼 5시간 넘게 대기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차 라떼와 알밤 주문했어요. 녹차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몸에 좋다고 하니까 커피 대신 녹차나 홍차류를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려니 메뉴 고르는데 한참 걸리네요. 수면 양말 신는다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곱소 참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억울했다. 모든 것들이 과하게 느껴졌다.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해? 라는 볼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병원 화장실에서 본 글인데 너무 공감돼서 소개드렸어요. 암튼 나만 이렇게 억울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구나. 좀 다행스러웠습니다. 100%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역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치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난포가 예쁘게 자라 17mm로 측정되네요. 하나밖에 관찰되지 않지만 그게 어디냐면 그 다음에 투가요? 저번에 219였는데요. 오늘 380 나왔어요. 네, 너무 잘 올랐죠. 근데 이제 조개발암 가능성 시사하는 LH는 이제 변화가 없어요. 오늘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개발암 가능성을 우리가 되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번에 사실 우리가 내막이 조금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식하는 것보다는 이제 냉동으로 모아서 나중에 내막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디어 27번째 난자채취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난소 PRP는 패스하고요. 이식은 내막 상태가 안 좋아서 냉동 배아 몇 개 모이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식 전에 자궁경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자궁경도 고차수네요. 생명을 품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이 늘고 있습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상처가 많아지고 있지만 6년쯤 지나고 보니 새살이 돋아 단단해진 부분도 있어요. 먼 훗날 지금의 이 단단해진 마음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를 다독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가 모여 미래의 내가 되는 거니까요. 저녁 9시에 맞는 오비드렐과 데카펩틸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가니레버와 퍼고베리는 지금 맞아야 해요. 한약 먹고 난포가 다시 나타났지만 아직 동결된 배아는 없어서 이번에 난자가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배아 3개는 모아야 이식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남은 5회로도 빠듯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역시 미련이 발목을 잡네요. 다른 분 말씀처럼 그만두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배란 방지용 이부프로펜과 소독용 질정도 받아왔어요. 예전엔 채취 전에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냥 좋네요. 오늘은 어쩐지 배가 많이 고파서 옛날 통닭 2조각 먹기로 했어요. 트레이더스 옛날 통닭 양이 많아서 한참 먹는 것 같아요. 역시 밥친구는 팔마입니다. 전자책 읽으며 치킨을 뜯는 것도 재미지네요. 요즘은 주로 여가용 독서를 하고 있어요. 책도 골고루 읽어야 하는데 반성해야겠네요. 그래도 지금 읽은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자기 개발서네요. 폐렴 이후로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오늘도 눕눕 중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혈압이 많이 낮아졌어요. 잘 먹고 극복해야겠죠.
저녁은 간단히 밑반찬 몇 가지로 해결했습니다. 아롱사태 장조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녁 9시가 다 되어 남포 터지는 주사를 준비하려고요. 한 5분 정도 전부터 준비를 다 해놓고 9시 땡 하면 하나씩 맞기 시작해요. 최대한 뱃살을 한가득 잡아서 주사를 놓습니다. 자기 전에 영상 편집을 했어요. 요즘 취침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시 이전에 잠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틀 후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날은 맑은 편이네요. 새벽 6시 마지막 이부프로펜을 약간의 물과 함께 삼킵니다. 12시부터 물포항 금식해야 해서 물은 조금만 먹어요. 괜히 입이 마른 것 같습니다. 병원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일기장을 폈어요. 지난 진료 때 입조가 380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건 마음에 걸리지만 지금까지처럼 채취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역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채취 날에는 접수 없이 바로 시험관 센터로 직행합니다. 부부 둘 다 손등 혈관으로 본인 확인한 후에 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 이럴 줄 알고 전자책 빠방하게 담아왔죠. 이 책들 다 읽으려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호명되어 입실했어요. 환복하고 헤어캡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혈압 재고 혈관 확보하는데 전 오늘 몇 번째일지 궁금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채취 순서를 접수 순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조기 배란 위험이 큰 순서로 채취를 한대요. 전 오늘 2번째로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투 수치가 역시 높았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선생님은 시술 전까진 부정적인 워딩을 일절하지 않으세요. 미리 알고 불안해하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마취 직전에 초음파로 난포를 확인했는데 막상 채취하려고 보니 난포가 터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음파 확인하고 채취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난포가 터진 겁니다. 저의 짧지 않은 시험관 시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허탈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네요. 채취는 실패해도 수납은 또 해야 하니까 다행인 건 경기도는 공남포 지원 50만원까지 된다고 해요.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요. 이번에 폐렴 때문에 항생제 먹고 했던 것들 안 그래도 걱정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다음에 더 건강한 난자 채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역시 기분 전환에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죠. 그동안 채취한다고 고생한 나를 위해 돼지갈비를 선사했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난소 PRP를 안 해서 그런지 통증이 거의 없었어요. 냉면 비비면서 할 얘긴 아니긴 한데 앞으로도 식단 운동 열심히 해서 남은 올해 안에 진짜 졸업할 겁니다.
다행인 건 채취 실패라서 공단 지원 차수가 차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원까지 받으니까 시술비가 많이 절감되어 27번째 난자 채취 시술 비용이 총 60만원 정도 나왔어요. 점심에 너무 무리했는지 저녁까지 밥 생각이 없어서 저녁은 간단히 준비합니다. 난소 PRP 때와는 다르게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저녁을 만들었어요. 에그 스크램블과 샐러드 정도로 가볍게 먹으려고요.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실망스럽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어 본들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앞일을 도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 잘 추스려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험관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이 계셔서 그런지 오늘도 마음이 따뜻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